꿀벌 마야의 모험. 독일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발데마르 본젤스가 쓴 작품입니다. 1912년에 발표한 꿀벌 마야의 모험이 가장 유명하며, 꿀벌 마야의 모험에는 여러 동물과 식물의 특성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책을 읽는 사람 마음속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인공인 꿀벌 마야는 세상에 태어나자 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꿀벌 마을을 떠납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이 강했던 마야는 강한 호기심으로 아슬아슬한 모험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리하고 상냥한 마야는 그 속에서 여러 곤충들을 만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야는 꿀벌 마을이 위험에 빠지자 꿀벌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험을 겪으면서 자신도 전체 속의 하나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마야의 지혜가 자라는 만큼 우리의 지혜도 함께 자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날, 꿀벌 마야가 태어나자 암펄 카산드라는 자상하게 돌봐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꿀벌 마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벌들이 많아 벌통이 비좁게 되자 젊은 꿀벌들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젊은 꿀벌들은 여럿이 뭉쳐 뒹굴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발밑에 깔릴 것만 같았습니다. 카산드라는 얼른 마야를 한쪽 구석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난 새로 태어나는 다른 꿀벌들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단다. 마야는 눈을 반짝이며 카산드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꿀벌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모두의 행복을 생각해야 돼. 알겠지? 너는 내일 아침에 바깥 세상으로 처음 날아가게 될 거야. 혼자서요? 아니, 언니 꿀벌들과 함께 간단다. 처음엔 천천히 날아올라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중에 무엇이 있는지 잘 기억해야 해. 언니 꿀벌들이 맛있는 꿀이 있는 꽃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 거야. 이제부터 하루 종일 꿀을 모아야 하나요? 카산드라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마야, 바깥 세상에 나가면 신기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금방 즐거워질 거야. 마야는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곤충을 만나든지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게 행동하렴. 그러면 많은 일들을 배우게 될 거야. 말벌과 송곳벌은 조심해야 한단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사람은 훌륭하고 아주 멋지단다. 카산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야에게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엔 침을 쓸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을 찔러서는 안 돼. 그러면 침이 부러져서 너도 죽게 되거든.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워야 해. 우리 꿀벌들이 존경받는 까닭이 용기 있고 영리하기 때문이니까. 끝으로 꿀벌 가족과 여왕님을 항상 잊으면 안 돼.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산드라는 마야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첫 나들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꿀을 나르는 암펄들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야도 언니 꿀벌들 속에 섞여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잠깐, 넌 이 마을의 암호를 알고 있니? 문지기벌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태어났는걸요. 문지기벌은 친절하게 암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야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눈부신 햇살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저만큼 아래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우와, 너무나 아름다워. 끝없이 펼쳐진 넓은 세상을 보자 마야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야는 힘차게 날갯짓했습니다. 마야, 천천히 날아. 그렇게 빨리 날면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잖니. 옆에 있던 언니 꿀벌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야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한참을 날다 보니 언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모두 어디로 간 거지? 마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애타게 찾았지만 언니 꿀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언니 꿀벌들을 찾아서 한참을 이리저리 날았습니다. 한참 동안 날던 마야는 넓은 꽃밭 위에 왔을 무렵에 몹시 지쳐서 빨간 튤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꿀을 한 모금 빨아먹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워. 다시는 어두운 꿀벌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테야. 날카로운 침도 있으니 겁날 것 없잖아. 마야는 조금 전에 자신이 언니들을 찾아다녔다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많이 날아서 지친 데다 배불리 꿀을 먹은 탓에 마야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마야가 눈을 떴을 때 해는 지고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마야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또 해가 뜰 텐데 뭐. 밤이 됐으니 일단 잠자리를 찾아야지. 마야는 꽃잎이 오므라든 튤립에서 빠져나와 큰 나뭇잎 밑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야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마야가 눈을 떠보니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가 마야에게 추웠던 모양입니다. 마야는 큼직한 푸른 잎사귀 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몸을 추스르고 일어서려고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른한 것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야는 나뭇잎을 꼭 잡고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큰 두 눈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나뭇잎 가장자리로 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 빨간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붕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다가가니 빨간 꽃이었습니다. 그 꽃에선 달콤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마야가 꽃잎에 내려앉자 금빛 구슬이 대구르르 굴러 풀숲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구슬이 부서졌습니다. 어쩜 좋아? 마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갈색 날개에 배가 검은 딱정벌레 한 마리가 꽃받침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야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꽃잎에서 떨어진 구슬이 당신 거였나요? 아, 이슬방울 말이니? 걱정하지 마. 난 벌써 마셨으니까. 이 꽃은 무슨 꽃이죠? 마야가 묻자 딱정벌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미꽃을 모르다니 갓 태어난 모양이군. 난 페피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전 마야예요. 어제 처음 세상 구경을 나왔어요. 그랬구나. 이리 와서 꿀을 좀 먹어보렴. 딱정벌레는 장미꽃 속으로 마야를 불러들였습니다. 마야는 향긋하고 맛난 꿀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우와, 참 맛있어요. 정말 좋은 꿀이네요. 그래, 많이 먹으렴. 페피는 마야에게 꿀을 권하며 아주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페피 아저씨. 마야가 공손히 인사를 하자 페피는 마야에게 맑은 이슬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마야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딱정벌레 페피는 빨간 꽃잎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파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야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숲속에 있는 연못. 날아가던 마야는 문득 아래를 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파란 하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높이 날아올라 길을 잃었나 봐. 마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연못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마야는 연잎 위에 내려앉아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갑자기 금파리가 날아와 소리쳤습니다. 거기 내 자리야, 비켜! 마야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동안 쉬는 건 괜찮죠? 꿀벌은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는다는 카산드라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금파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휴식이 필요하다면 좋아. 난 여기서 기다릴게. 그렇지만 잎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마야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금파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잎사귀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어. 나도 그저께야 이곳을 찾았어. 전에 주인이었던 파리가 개구리한테 잡아먹혔기 때문이지. 참, 깜빡 잊었네. 내 이름은 한스 크리스토프야. 나는 마야라고 해요. 마야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개구리한테 잡아먹힌다는 말에 놀란 탓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개구리가 많나요? 그러면서 마야는 살금살금 잎 한가운데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햇빛이 비치면 잎사귀가 투명해져서 물속에서도 환히 볼 수 있으니까. 한스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마야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디선가 큰 개구리가 튀어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갈대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잠자리가 날아와 한스 크리스토프를 덥석 물었습니다. 마야는 무서워서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 잠자리 한 마리만 보였습니다. 마야는 한스를 잡아먹은 잠자리에게 힘껏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오기만 하면 이 침으로 쏠 테니까. 잠자리는 훌쩍 갈대줄기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크고 넓은 날개가 밝게 빛났습니다. 잠자리는 까마득히 올랐다가 다시 물 위로 내려와 낮게 날았습니다. 그림자가 물 위에 비쳤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잠자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예뻐라.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 마야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누구든 내 모습에 반하지. 어제도 냇가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 감탄하더라. 잠자리는 뽐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봤다고요? 물론이지. 나는 항상 보는 걸. 전 마야라고 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난 시누쿠라고 해.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해줄게. 사람도 침이 달려있나요? 마야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침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어. 키가 작은 사내 아이들이 그걸 갖고 우리를 뒤쫓는단다. 왜 뒤쫓는데요? 아마 우리들의 곱고 투명한 날개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 모양이야. 사람들이 잠자리를 잡아먹나요? 우리를 먹지 않아.
그냥 이유 없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봐. 사내 아이들이 재미로 날개나 다리를 잘라버리는 걸 보면. 재미로 한다고요? 마야는 놀랐습니다. 여긴 춥구나. 슬슬 양지바른 쪽으로 가야겠어. 세상엔 네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단다. 그럼 안녕. 시누크는 갈대 사이를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얼마 후 시누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마야를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딱정벌레 크루트. 다음날 아침 마야는 초롱꽃 속의 꽃받침에서 눈을 떴습니다. 조심스럽게 꽃가루를 찍어 아침 화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꽃잎 가장자리로 기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네.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를 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맞다. 카산드라 할머니가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자 좀 걱정되었습니다. 마야는 햇빛이 매우 소중하고 고마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땅 위에서 한때의 개미들이 큰 소리로 행진곡을 부르며 지나갔습니다. 이 노랫소리 때문에 잠자던 딱정벌레가 깼습니다. 에이 시끄러워. 민들레 잎을 헤치고 딱정벌레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쇠공을 반쪽으로 자른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탄탄한 갑옷은 돌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켜라, 어른께서 나가신다. 딱정벌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야는 초롱꽃 속에 있으면서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딱정벌레는 마야가 있는 꽃 아래까지 왔습니다. 가랑잎을 살짝 들어올리니 그 밑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딱정벌레가 구멍 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함께 사냥 나가려면 빨리 일어나요. 벌써 한낮이에요. 그러자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탁인데 문 좀 닫아줘요.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요. 마침내 갈색의 벌레가 기어나왔습니다. 머리는 크고 길다란 발이 달린 귀뚜라미였습니다. 이피양, 잘 잤어요? 딱정벌레가 말을 건넸습니다. 귀뚜라미 이피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크루트 씨,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당신은 장미꽃 딱정벌레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달팽이가 당신이 일하는 것을 보았는데 개똥 딱정벌레라고 하더군요. 크루트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건가요? 다른 일 같으면 참겠지만 길에서 똥을 굴리는 건... 그럼 안녕. 이피는 얼른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크루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야는 크루트가 불쌍했습니다. 마야가 움직이는 바람에 물방울이 크루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구야? 나는 꿀벌 마야라고 해요. 난 꿀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그런데 왜 꿀벌이 여기 있지? 어젯밤에 여기서 지냈어요. 그 말에 크루트는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귀뚜라미 이피와 나눈 이야기를 들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루트는 민들레꽃 줄기를 잡고 뒷다리로 올라섰습니다. 둘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 장미꽃 딱정벌레 크루트야. 마야는 웃었습니다. 개똥 딱정벌레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크루트 씨는 비가 와도 끄떡 없나요? 마야는 짐짓 모른 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장미꽃은 항상 이슬로 젖어 있어서 익숙해졌지. 마야는 앙큼한 거짓말쟁이를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랑잎 밑에 있는 건 무슨 구멍이에요? 무슨 구멍 말이니? 구멍이 워낙 많아서.
쿠루트는 태연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잡고 있던 줄기를 놓쳐 벌렁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끝이야. 이대로 죽게 될 거야. 쿠루트는 울부짖었습니다. 마야는 비가 오는데도 꽃잎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쿠루트 옆에 있는 길다란 풀잎에 매달려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쿠루트 씨, 여기를 잡아요. 마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쿠루트는 풀잎을 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쿠루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작은 들새 한 마리가 벌레를 찾아 풀서풀에 치며 다가왔습니다. 마야는 얼른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새가 날아간 후에 보니 쿠루트는 벌써 저만큼 가고 있었습니다. 마야도 떠나기를 결심하고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어느 결에 비는 먹고 날이 활짝 개어 있었습니다. 지파리 푸크의 이야기. 더운 여름날 마야는 커다란 밤나무 그늘로 날아갔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탁자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나게 되나 보다. 마야의 가슴은 몹시 설레었습니다. 그때 파리가 마야 옆으로 날아왔습니다. 마야는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파리죠? 맞아. 난 푸크라고 해. 날 이 잎에서 쫓아낼 생각은 아니지? 천만의 말씀. 난 마야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야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난 집에서 사는 지파리야.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그럼 사람을 잘 알겠네요. 물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너희 꿀벌들은 똑똑한 채는 다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니? 마야는 화가 나서 푸크의 목덜미를 꽉 잡았습니다. 꿀벌에게는 공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제발 부탁이야. 쏘지 마. 꿀벌이 훌륭하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냥 농담한 거라고. 푸크는 애원했습니다. 마야는 마음이 누그러져 손을 놓았습니다. 좋아. 대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줘. 푸크는 비실비실 일어서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난 사람들 틈에서 자랐어. 사람이 사는 방 한쪽 구석에 어머니가 알을 낳았거든. 그 알에서 내가 나온 거지. 커튼 위에서 걷는 연습을 하고 실러에서 괴테까지 날기도 했어. 실러에서 괴테까지라니? 마야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의 사진이야. 거울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 걸려 있어. 거울은 또 뭔데? 그 위를 기어다니면 자기 배가 보이는 거야. 참 재밌어.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수염을 당기기도 해. 푸크는 거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는 반짝반짝 빛나는 물 위를 난 적이 있지? 거울은 그것과 같아. 다만 세워놓았고 딱딱하다는 게 다를 뿐이지. 마야가 열심히 듣자 푸크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사람 위에 앉아본 적 있니? 아니, 그런 일에는 흥미 없어.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아주 재미있어. 내 방에 남자 어른이 살고 있어. 가끔씩 선반 위에 있는 이상한 물을 마시고 코끝이 빨갛게 된단다. 그런 다음 햇빛이 못 들어오게 커튼을 여미고 누워서 코를 골기 시작하지. 마야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일어나서 나를 찾으러 다니기도 해. 사람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넌 아마 짐작도 못할 거야. 그런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나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마야는 시들하게 대꾸했습니다. 사람의 콧등에 꿀이 괴어있는 집이라도 만들려는 거야? 도대체 너는 어떤 일을 하려는 거지? 푸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당황한 마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곧
마야는 푸크가 그런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게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뭐든 물어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면 돼. 하지만 나올 문을 잘 기억해야 해. 혹시 나올 문을 못 찾을 때는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날면 대부분 창이 있어. 잠시 후 마야는 푸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이제 가봐야겠어. 왜? 벌써 가려고? 그래, 잘 있어. 안녕. 마야는 푸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날개를 펼치며 붕 하고 낮은 소리를 내면서 풀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마야. 한낮이 좀 지났습니다. 마야는 넓은 과수원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달콤한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과수원 뒷마당에 있는 자스미 꽃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가 고픈 마야는 자스민 꽃을 향해 얼른 날아갔습니다. 순간 마야의 이마와 어깨에 이상한 게 휘감겼습니다. 버둥거릴수록 더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마야는 비로소 큰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챘습니다. 나무 딸기 잎사귀 아래에 털북숭이 거미가 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꿀벌에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지. 마야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툭 하며 머리 위에서 긴 거미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거미가 다가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남의 그물을 망가뜨려? 미안해요. 이곳에 그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발 이 줄 좀 풀어주세요. 마야는 부탁했습니다. 그 때문에 왔는걸. 네가 발버둥 쳐서 그물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잖아. 조금만 참으면 실을 풀어주지. 거미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침은 어디 있니? 침은 걱정 마세요. 갑자기 마야는 몸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거미줄로 꽁꽁 묶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거미에게 속은 걸 알았습니다. 나를 죽일 생각이구나. 마야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너처럼 바보인 줄 아니?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죽을 텐데 위험한 짓을 왜 하겠어? 거미는 마야를 끌고 그늘로 갔습니다. 벼슬 쬐어 바짝 마르지 않게 그늘에 놔둬야지. 마야는 나무딸기 그늘 아래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풀잎 사이로 누군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비켜라, 어른께서 나가신다. 바로 개똥 딱정벌레 쿠르트였습니다. 마야는 힘껏 불렀습니다. 쿠르트 씨! 쿠르트 씨!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나는 꿀벌 마야예요. 당신 머리 위에 매달려 있어요. 거미에게 붙잡혔어요. 마야? 아, 생각났어. 오래전에 만났었지? 물론 내가 구해줘야지. 쿠르트는 이파리에 기어오르더니 마야가 달려있는 거미줄에 힘껏 매달렸습니다. 줄은 끊기고 둘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미가 나무딸기 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 뚱뚱 뭐야? 왜 남의 걸 도둑질하니? 뭐라고? 더 이상 내 비위를 건드리면 거미줄을 몽땅 끊어버릴 줄 알아? 쿠르트가 으름장을 놓자 거미는 분한 듯 눈을 흘기며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쿠르트의 단단한 갑옷을 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쿠르트는 마야를 감고 있는 거미줄을 토막토막 끊어주었습니다. 마야는 날개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쿠르트 씨. 마야는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도록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집은 뭐니? 오늘 밤은 일찍 가는 게 좋겠다.
쿠르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까워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쿠르트와 헤어진 마야는 다시 찾은 자유를 기뻐하며 밤나무 숲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꽃의 요정을 만나다. 마야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신난다는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건 가끔 쓸쓸했습니다. 꿀벌 마을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냇가에 빨갛고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야는 꽃인 줄 알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금발머리에 작은 사람이 풀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잠자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모기가 날아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 좀 봐요. 어쩌면 저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보일까요? 마야의 말에 모기는 쯧쯧 혀를 차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착하기는 하지요. 나는 막 저 아이를 쏘고 오는 길이에요. 내 몸에 저 아이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사람을 쏘다니 어떻게 그런 지독한 짓을 할 수가 있죠? 마야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기는 재밌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쏘았다고 사람이 죽거나 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나눠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편을 들다니. 마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다음엔 친구들과 저녁 노을 속을 날기로 했어요. 모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마야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를 쏘는 모기를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더운 날, 마야는 다른 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웬일인지 한밤중에 깨었습니다. 눈을 뜬 마야는 주위가 온통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와, 멋져. 꽃들이 피어있는 벌판은 어떨까? 마야는 푸른 달빛 속을 날아갔습니다. 마야는 하얀 연꽃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연꽃 속에서 고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더니 하얗고 귀여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야는 놀라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사람은 꽃잎에 앉아 달빛을 구경했습니다. 두 팔을 올리자 어깨에서 얇은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날개 달린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울고 있니? 그 사람은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왜 울고 있니? 나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당신은 천사님이죠? 아니, 난 꽃의 요정이야. 그런데 이 밤중에 무얼 하러 나왔니? 꽃의 요정은 마야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달빛이 하도 고와서 구경하러 나왔어요. 마야는 자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꽃의 요정은 마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꽃의 요정은 일주일 동안만 살아. 그것도 자기가 태어난 꽃 속에 있어야지. 꽃 밖으로 나가면 아침 햇빛이 빛날 때 죽고 만단다. 마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꽃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미 늦었어. 꽃을 떠나 일찍 죽는 요정은 신비한 힘을 갖게 돼. 맨 처음 만나는 생물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꽃을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날개가 돋아나는 거야. 남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요정이라 하더라도 나 역시 꽃 속에 있지 않겠어요. 마야는 꽃의 요정이 맨 처음 만난 게 자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당신은 죽어야 하나요?
꽃의 요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은 볼 수 있어. 안개가 햇빛에 반짝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날아가야 해. 우리는 이슬로 변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꽃의 요정으로 태어나게 되지. 꽃의 요정이 마야에게 물었습니다. 네 소원은 무엇이니? 너는 내가 꽃을 떠나 처음으로 만난 생물이야. 소원을 말해봐. 마야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같이 날아가자. 네 소원은 이루어줄 테니. 꽃의 요정과 마야는 환한 달빛 속을 날아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높다란 자작나무 사이를 빠져나갈 때 커다란 나비가 지나갔습니다. 꽃의 요정이 나비를 불렀습니다. 나비야, 잠깐 기다려줘. 꽃의 요정과 마야가 나무에 앉자 나비도 곁에 앉았습니다. 나비는 날개를 활짝 펼쳐 올렸다 내렸습니다. 날개에는 청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검은 비로드를 쓴 것 같았고 검은 눈은 유난히 번뜩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쁘네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비를 기쁘게 했습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까닭입니다. 나비는 꽃의 요정에게 물었습니다. 왜 꿀벌과 같이 있니? 꽃 속에서 나왔을 때 처음 만난 게 꿀벌이었어. 나비는 부러운 듯 마야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야는 나비와 친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꽃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하룻밤은 아주 짧아. 서두르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못한단다. 꽃의 요정은 다시 마야를 데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 별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나 봐요. 저건 반딧불이야. 귀엽고 이상한 벌레지. 꽁지에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날아다녀. 둘은 자스민과 겨우살이 덩굴로 뒤덮여 있는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꽃의 요정은 반딧불이 한 마리를 불렀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게 불을 밝혀주겠니? 당신 빛이 내 빛보다 훨씬 밝잖아요. 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야 하거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꽃의 요정은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고 머리에는 초롱꽃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어깨 위에 앉힌 다음 마야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꽃의 요정은 이파리 사이로 마야를 밀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래를 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다정하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달빛에 젖은 머리를 청년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푸른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넋을 잃고 아가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아가씨가 청년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무언가 소곤거렸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달빛처럼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마야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치 요술에 걸린 듯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마야는 이 지상의 생물이 그토록 숭고한 미소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눈은 마치 넓은 이 세계가 온통 자기 것이 되고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것은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사라진 것처럼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청년이 아가씨에게 무엇라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나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어.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마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반딧불이도 꽃의 요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하늘을 보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꽃의 요정님, 안녕. 마야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벌들의 성. 다음 날 눈을 뜬 마야는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꽃의 요정을 만난 것도 달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난 것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야는 향기로운 말 오줌나무의 꽃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으휴, 옆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엔 발이 100개쯤 달려있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무슨 발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뛸 때는 좋겠네요. 이상한 벌레는 힐끗 마야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발이 너무 많아 움직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당신은 누구지요? 꿀벌 마야라고 해요. 벌레는 끄덕이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난 히에로니무스라는 지네예요. 우리들은 발이 많기로 유명하죠. 당신은 재미있는 분이군요. 가족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나는 혼자서 먹고 지내죠. 그리고 모든 것에 의문을 갖는답니다. 무슨 의문인데요?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곤 하죠. 마야는 왜 의문을 품어야 하는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쪽 큰 버드나무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곳에 가본 일이 없는걸요? 당신이 그걸 알고 있을까 의문을 품었죠. 바로 말벌들의 마을이 있어요. 마야는 놀라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말벌의 마을이 있다고요? 저기 버드나무가 보이죠? 가지에 낡은 찌르레기에 둥지가 달려있잖아요. 그곳에 말벌들이 거대한 마을을 만들었어요. 마야는 지네의 말을 거의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새 둥지 사이로 말벌들의 성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얼른 도망가야겠어요. 그때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 마야의 목덜미를 꽉 잡았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여러 개의 다리를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물통 속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황금빛 갑옷을 입은 팔이 보이더니 무시무시한 입이 달린 머리가 쑥 나타났습니다. 말벌이었습니다. 검정과 노란 줄무늬가 요란스런 말벌은 마야의 4배도 넘을 만큼 커다랬습니다. 마야는 있는 힘을 다해 버둥거렸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심장을 찌를 테야. 제법 용기가 있는걸. 마야는 힘껏 말벌의 가슴에 침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침은 단단한 갑옷에 튕겨져 휘고 말았습니다. 말벌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네 목을 싹둑 자르고 싶지만 우리 여왕님이 살아있는 꿀벌을 좋아하니 참을 수밖에. 말벌은 마야를 잡고 날아올랐습니다. 마야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어두침침한 감옥 안이었습니다. 주인은 아주 덥고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마야는 기억을 더듬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지만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 마야는 슬픔에 울먹거렸습니다. 말벌은 꿀벌처럼 밀랍으로 벽을 만들지 않고 회색빛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하게나마 주위가 보였습니다. 감옥 안에는 온갖 벌레들의 시체가 널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는 꽃무지가 죽어있고 그 옆엔 장수풍뎅이 시체가 군데군데 창에 찔린 채 굴러다녔습니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마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습니다. 마야는 기운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그러자 벽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말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야는 정신을 가다듬고 벽 틈 사이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널찍한 방에 붙잡혀온 수많은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높은 자리엔 여왕벌이 앉아있고 옆으로 말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야는 무서워서 몸을 떨면서도 그 방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망을 보는 말벌 하나가 방에 불을 밝히고 있는 반딧불이들에게 더 밝은 빛을 내라고 성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여왕벌이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1시간 전에 모두 모여라. 꿀벌의 마을로 쳐들어갈 것이다. 꿀벌의 여왕을 산채로 잡아오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 여왕벌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마야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 소식을 여왕님께 전해야 하는데. 우리 꿀벌들을 구해주세요, 하느님. 홀의 반딧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모두 말벌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입니다. 말벌의 소굴은 차차 조용해졌습니다. 달빛이 마야가 갇혀있는 감옥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는 귀뚜라미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 마야는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벌들의 공격을 여왕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열심히 궁리했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꿀벌이야. 어떻게든 빠져나가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해. 마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야는 벽을 물어뜯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몸이 빠져나갈 만큼 구멍이 뚫리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몸을 붙인 채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지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야는 우뚝 멈춰섰습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말벌은 턱에 손을 댄 채 슬픈 표정으로 달빛에 비친 밤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금빛 갑옷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마야는 적이라는 것도 잊고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이리 가까이 와라. 뜻밖의 문지기벌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야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군요. 물론이지. 너는 벽에 구멍을 뚫고 여기까지 빠져나왔어. 그런데 내가 문을 지키고 있어 실망하고 있는 중이었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전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못 나가게 한다면 당신과 싸울 거예요. 나하고 싸운다고? 문지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싸움은 그만두자. 너희 꿀벌보다 말벌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알아둬. 잠시 이리 와서 나랑 얘기나 하자. 문지기의 부드러운 말에 마야는 싸우려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문지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말벌은 모두 심술궂고 고약한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어디를 가든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게 마련이지. 그래도 우리가 서로 적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적이라고 모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밤 풍경을 보는 모습을 보고 난 그걸 알았어요. 문지기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강해요. 나를 금방 감옥에 넣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야의 말에 문지기는 얼른 몸을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네 말이 맞아. 난 여왕님을 위해, 말벌들을 위해 이 문을 지키는 거야. 여왕님은 내게 성에 붙잡혀온 것은 뭐든지 살려보내선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셨어. 난 그 명령을 지켜야 해.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은 너무나 슬픈 것이지. 설마 시누쿠가 날 배신할 줄이야. 마야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시누쿠라면 연못에 살고 있던 잠자리인데 이 말벌과 시누쿠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방금 시누쿠라고 했나요? 혹시 연못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잠자리 말인가요? 뭐? 네가 시누쿠를 알고 있다고? 문지기는 흥분하여 떠들어댔습니다. 어디에 있니? 난 시누쿠를 사랑하고 있단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너를 놓아줄게. 문지기는 몹시 흥분한 얼굴로 마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마야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요? 말벌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문지기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야는 무척 기뻤습니다. 좋아요. 성 옆에 있는 늙은 보리수나무 알죠? 그 뒤쪽으로 넓은 풀밭이 있고 그 끝에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 남쪽에 하얀 연꽃이 피어 있고요. 그 옆 갈대밭에 시누쿠가 살고 있어요. 마야가 자세히 가르쳐주자 문지기는 파리해진 이마에 두 손을 갖다 댄 채 괴로워했습니다. 시누쿠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은 기뻤지만 여왕벌과 다른 말벌 동료들을 배반하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야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 말벌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마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할 사이도 없이 말벌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야는 꿀벌 마을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꿀벌 마을로. 마야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날았습니다. 숲속은 아직 어둡고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야는 꿀벌 마을에 가서 말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야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얼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마야를 이끄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꿀벌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보리수가 보인다. 마야는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풀밭 위에 하얗게 띠를 두른 듯한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리수가 둥근 지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돌담 옆으로 커다란 전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나무는 꿀벌 마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문 앞에 내려앉자 두 명의 문지기가 붙잡았습니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마야는 숨을 몰아쉬면서 암호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 성에 사는 꿀벌이냐? 그런데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어서 여왕님 앞으로 데려다줘요. 큰일 났어요. 마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리 급해도 해가 뜨기 전에는 여왕님을 뵐 수 없다고. 더 이상 꾸물거리다간 여왕님이 돌아가시게 될지도 몰라요. 문지기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마야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문지기 하나가 마야를 데리고 있는 동안 다른 문지기는 여왕벌의 침실로 다른 박질 쳐갔습니다. 잠시 후 여왕벌이 나왔습니다. 네가 중대한 정가를 가지고 왔단 말이니? 너는 대체 누구니? 저는 마야입니다. 지금은 워낙 급하니 제 잘못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벌의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곧 말벌들이 쳐들어올 겁니다. 꿀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왕벌은 침착하게 한 병사를 불러 싸울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렀습니다. 내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데 1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꾸물거리는 자는 죽음을 각오하라고 전하라. 그 병사는 곧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여왕벌이 마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험에서 구했으니 네가 지금까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든 다 용서하겠다. 이제는 물러가 편히 쉬거라. 마야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에 찬 여왕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도 여왕님과 나라를 위해 싸우게 해주십시오. 마야의 말에 여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은 용감한 병사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쉬도록 해라. 여왕벌은 허리를 굽혀 마야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왕벌은 시녀에게 마야를 돌봐주라고 일렀습니다. 마야는 여왕벌에게 절을 하고 시녀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마야는 조용하고 작은 방에 뉘어졌습니다. 그 방에서 꿀벌 병사들의 행군 소리와 힘찬 호령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말벌과의 싸움. 꿀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착착 해냈습니다. 몇몇 꿀벌은 밀랍으로 출입문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여왕벌은 싸우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꿀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적은 어디 있느냐? 여왕벌이 물었습니다. 보리수 근처에 있습니다. 수는 얼마나 되지? 40까지 세었습니다. 여왕벌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겁낼 것 없다.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왕벌의 말은 꿀벌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말벌들의 윙윙거리는 날갯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여왕벌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적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 마음 놓고 들어오게 한 후 앞과 뒤에서 공격하도록 하라. 자, 용기를 잃지 맙시다. 드디어 말벌의 모습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선 말벌은 조심스럽게 더듬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것 같다. 그와 동시에 황금빛 갑옷을 번쩍이며 말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꿀벌들은 조용히 여왕벌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공격하라! 꿀벌 마을을 지켜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꿀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말벌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갈팡질팡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말벌들은 거세게 대항했습니다. 꿀벌들이 멈칫하는 사이 동료들을 데리러 가려던 말벌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꿀벌들과 맞닥뜨렸습니다. 포위당한 말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몰려오는 꿀벌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말벌 대장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보리수 근처로 날아갔습니다. 꿀벌들이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어. 누가 배신한 거야? 아침 햇살이 온 누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벌 대장은 눈물을 머금고 꿀벌들에게 화해를 청하는 사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붙잡혀 있는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벌 대장은 꿀벌 마을로 병사를 보냈습니다. 꿀벌 마을로 가서 보로를 돌려주면 물러가서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전해라. 대장은 사자의 손에 하얀 자스민 꽃잎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꿀벌의 성 앞에 내려선 말벌은 하얀 자스민 꽃잎을 흔들며 꿀벌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왕벌에게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돌아간다면 병사는 돌려주겠다. 그러나 모두 죽었다. 우리는 너희들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 따위는 믿지 않는다. 언제든 와도 좋다. 몇 번이고 같은 꼴을 당하게 될 테니까. 꿀벌들은 말벌의 시체를 하나씩 풀밭에 던졌습니다. 말벌들은 동료의 시체를 물고 비참하게 돌아갔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꿀벌들이 이긴 것입니다. 꿀벌 마을의 피해도 컸지만 꿀벌들은 모든 걸 잊고 다시 바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네가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마야,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말벌들의 계획을 알 수 있었지? 마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꿀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꿀벌 마을을 나가 멋대로 돌아다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마야는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왕벌은 오히려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꿀벌 마을과 친구들이 잊었던 게 아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위험한데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옆에서 나를 돕도록 하라. 네가 겪은 많은 일들이 도움이 될 테니까. 꿀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것으로 꿀벌 마야의 모험은 끝이 났습니다. 마야는 여왕벌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시간이 나면 연금으로 나오는 꿀을 먹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카산드라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산드라는 마야가 들려주는 잠자리 시누크, 금파리 한스, 개똥 딱정벌레 쿠르트, 그리고 꽃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실증내지 않고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또 젊은 꿀벌들이 조르면 모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